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이트비 정기주총 간담회 리뷰 두 번째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 FDA 승인을 신청을 5월달이 되었든 6월달이 되었든 뭐 올해 안에는 하겠죠. 너무 기대는 마시고 올해 안에는 뭐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NDA 승인 신청은 반드시 할 겁니다. 반드시. 이거는 지금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NDA 승인은 뭐 내년 정도 되면은 승인이 나겠죠.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승인이 나고 나서도 수익이 생기려고 하면은 지금 비용을 많이 써야 되죠. 로비도 많이 해야 되고 마케팅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게 세상에 나오게 되면은 이 가격 경쟁력과 세계 최장 OS 이런 부분은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약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모두.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24년, 25년, 26년 정도부터 해서 이제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26년도에 뭐 될지는 그거는 한참 남았죠. 한참 남았다. 일단 NDA 승인 신청 먼저 하고 보자. 요런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다. 리보세라닐 간암 1차 치료 비교 보면 소라페닐, 렌비마, 티센 아바스틴, 임핀지 임주도, 리보캄넬 이렇게 되어 있는데 OS가 제일 좋죠. 22.1개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HR 사망 위험 감소 이 부분도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봤을 때 그 어떤 간암 치료제에 대비해서 밀리지 않는다. 그래서 데이터는 흠잡을 데 없다라고 했죠. 제가 데이터 가지고 언제 제가 뭐 사기네 어쩌네 한 적이 있습니까? 데이터는 완벽하다. 그런데 자, 제가 왜 이렇게 HLB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상당히 부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죠. 지금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중에 주가가 올라갈 만한 시기가 되면은 다시 긍정적으로 바뀔 겁니다. 아니, 주가가 뻔히 내려가 가지고 박살날게 보이는데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예전에는 뭐 그걸 몰랐을 때는 이게 될 게 보이니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보면은 얘는 얘고 주가는 주가죠. 그걸 아직도 눈치를 채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냥 뭐 계속 가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 나중에 이제 또 산이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때도 계속 들고 있다가 뭐 다시 내려가면 욕이나 하면 되죠. 뭐. 욕하면서 언젠간 되겠지. 뭐 계속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본인의 선택이죠. 자, 리보세라닐 간암 1차 임상 3상 결과 분석 뭐 좋습니다. 지금 경쟁사들하고 대비했을 때 키가 제일 크죠. 22.1개 PFS도 어디 가서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5.6이니까 좋죠. OS는 가장 좋고. 근데 가격에서는 얘들은 상대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간암 1차 임상 3상 결과 뭐 좋습니다. 이 데이터는 정말 좋은 데이터다. 어디 가서 밀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밀리지 않는다. 티센트리 아바스틴하고 비교했을 때 안 밀리죠. 안 밀립니다. 1.1개월 추가 연장에다가 지금 티센트리 아바스틴이 완전히 꽉 잡고 있죠. 가단 부분. 기존 소라페닙하고 렌비마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던 거 완전히 지금 이제 이런 이 면역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 조합이 꽉 잡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에다가 리보세라닙은 먹는 약이다. 뭐 좋죠. 그러니까 잘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ORR도 좋고 더 증가 4.1% 증가, DCR도 6% 증가, 모든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오게 되면 승인받게 되면은, 그리고 승인받고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근데 주가는 제가 따로 보라고 분명히 계속 제가 중간중간 얘기하고 있죠.
계속 얘기하고 있다.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들고 가야 되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면 주식수를 갖다가 무한정은 아니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는 상황,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제 영상을 보지 않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하고 똑같이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앞서 나가지 못합니다. 본전 찾기도 힘든 상황이다. 언제 본전 찾을까?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이 개인 투자자 분들도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보시면 압니다. 보시면 실행을 하시는 분하고 하지 않는 분하고 주식 숫자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겁니다. 크게. 거기다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은 아주 그냥 차별화가 엄청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낭함 임상 이상 주요 결과. 선낭도 잘 나왔죠.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삼성 데이터 그 비율대로 할 거냐 추가 제출해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다시 제출해야 되는데 언제 제출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VGF 항암제 시장 규모, 경구용 항암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계속 올라가고 있죠. 항체 치료제는 줄어들고 당연히 경구용이 좋죠. 리보세라임이 들어오면 이 부분이 더 가팔라지겠죠. 글로벌 환자 규모, 지금 미국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유럽이죠. 그리고 한국, 일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난 부분 보면은 미국이 엄청나죠. 미국 시장 FDA 승인을 받고 그리고 유럽도 이제 진출한다고 하죠. 그래서 유럽 전체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게 미국입니다. 엄청나게 큰 시장이죠. 자, 글로벌 간암 위암 발병 및 사망 환자 수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미국의 암 환자 스테이터스를 보면은 미국 간암 사망률은 전체 암 환자 중에서 5번째다. 유방암을 제외하고 5번째로 많다. 미국 내 동양인 중에서 3번째로 치명적이다. 남성 간암 환자의 사망률은 기타 암질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죠. 미국 각 주별 간암 발병률은 인종별로 상이하지만 환자 수와 발병률 모두 높은 곳은 뉴욕하고 워싱턴 주더라. 크게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미국의 이제 IRA 정책을 보면은 약가인화 관련해서 이 미국 IRA 가격 조정 대상 약물 선정 계획, 가격 조정 대상이죠. 선정 계획은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처음 승인됐거나 출시 후에 12년 미만의 약물 가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는 나왔을 때 이 부분에서 가격 제한해 가지고 이 정도로 책정하시오 이런 거 없다는 거죠. 미국 정부 차원의 가격 상한제 압력에도 불구하고 신약 출시 가격은 상승 중이다. 예를 이렇게 드러났죠. 암제네 폐암항암제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의약품 50가지 중에서 우선적으로 10개 제품에 대해서 약가 조정 의무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10개. 24년도 CMS에서 판매 가격 상한제 적용 계획이다. 신약 출시 후에 12년 경과된 의약품부터 순차적으로 최고 판매 가격 비율을 지정하여 고시할 거다. 12년 정도 비싸게 팔아먹었으면 됐지 이제 좀 내려라. 이렇게 보면 되죠. 리보세라님이 새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관계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 의약품 책정 가격 추이는 리베이트 비용이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책정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마진 확보를 하려면 이 리베이트 비용을 약가에 넣어야 되겠죠. 미국은 리베이트가 합법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자, 미국 처방약 유통 과정은 이렇더라. 이런 거 몰라도 되죠. 환자가 보험료 납입하고 보험에서 계약금 지불하고
PBM 약국으로 보험 부분, 의약품 부담, 구매는 본인 부담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제약사는 리베이트를 PBM에 또 지불을 하고, 리베이트 비용 상승 시 제약사 약가도 상승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간암 환자 발병률이 높은 지역과 해당 지역의 점유율, 이 높은 PBM 타겟으로 마케팅 전략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리고 미국의 보험 상황 뭐 이렇게 돼 있고, 중국 신약이라 중국 약이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얘가 거부 사례를 보면 뭐 딴 거 없으면 중국 환자 100% 해놓고 FDA 승인해줘. 이러니까 뭐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야, 중국 환자 거 다 해가지고 우리 미국 사람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거 승인하다면 어떻게 해? 안 돼, 이놈아. 이렇게 된 거고, 승인을 받은 약물도 있죠. 이 받은 약물은 지역 임상 환자 수, 중국 임상 86, 뭐 이렇게 돼, 글로벌 임상 229, 뭐 이렇게 돼 있죠. 아시안 98 이렇게 되는데, 리보세라니 리보캄넬 조합은 글로벌로 진행한 겁니다. FDA 가이드 받아서 했기 때문에 상관없다. 서머리를 보신 바이오 산업 대상 IRA 정책 목표는 제네릭 의약품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PBM과 제약사들 간의 관행을 극복해서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데 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은 신규 의약품이기 때문에 11년 보호기간 남아있다. 그리고 IRA 법안에서는 신약 가격 상한제에 대해 별도 제한이 없다. 23년 9월부터 책정되는 가격 인하 대상 약물 선정 기준은 1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중국에서 개발한 신약이 미국 FDA 관문 넘지 못하는 것은 100%에 가까운 아시아 환자만 다 해버리니까 안 된다. FDA에서 전 임상시험 및 NDA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FDA가 정한 임상 다 준수해서 진행했습니다. HB는. 리보캄넬은 HB의 경우에 난아시안 환자 비율이 20%고 임상시험 프로토콜 선정부터 프린데이 과정까지 미국 FDA 피드백을 수렴해서 진행했다. 문제될 거 없죠. FDA 가장 보수적이었던 시기에도 암질환 대상 신약 승인을 하는 데 있어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미국 바이오테크 기업의 경우에 신규 약물 적응증 시장 규모, 보유 파이프라인 숫자, 멀티플 기여도가 높은 것을 같았다. 이건 그냥 그렇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23년이 결실을 맺는 해가 되도록 노력했다. 자, 지금 내용은 다 그럴싸합니다. 내용은 다 그럴싸하고 실제로 괜찮죠. 괜찮은 수준이지만 중요한 거는 주가입니다. 우리 주주들이 보기에 중요한 거는 주가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라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대주주는 고점에서 막 팔아먹어 버리죠. 그리고 진영을 예전과 진인회에서는 유증을 다 팔아버리고 HF 이노베이션으로 다 옮겨왔다. 이노베이션 쪽에 이제 카트 치료제 키워야 되니까 옮겨갔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옮겨갔겠죠. 어찌됐건 간에 그렇다.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가는 별로 재미없죠. 주가 1.37% 오르고 시간에선 좀 빠지고 있는데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제 올릴 때 되면 올리고 내릴 때 되면은 또 내리는 겁니다. 내릴 때 되면 또 내린다. 지금은 이제 내릴 이유가 명확하죠. 저건 저거고 주가를 봤을 때는 내릴 이유는 명확하죠. 이제 배당 불량 나오게 되는데 이 올려가지고 비싸게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줍니다. 이 세력들의 저금통이다 이렇게 봐도 되죠. 한 번씩 좋은 소식이 나오면 크게 올렸다가 박살, 크게 올렸다가 박살, 계속 반복 중이다. 지금 어쨌거나 리보세라닙에 대한 부분은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